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승부는 안개 속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선거 막판까지 아직 누가 우세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비등한 경쟁 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두 후보 민주당, 공화당 그 양당의 지지층이 완전히 결집을 한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48대 48, 50대 48 이 정도로 그 두 후보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층이 90% 이상 어떤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부동층이 조금씩 합류하면서 이제 그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무당파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동층도 두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아야 55대 45,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초박빙 그 판세는 막판까지 또 어떤 말을 또 했다고 전해집니까? 아무래도 그 싸우자나는 그 어쨌든 두 번의 그 총기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펜실베니아 주에 어떤 총기 피격을 당했던 데를 찾아서 또 굉장히 그 급박한 순간이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의연한 모습 보여주면서 싸우자 하면서 굉장히 강인한 지도자의 상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보여줬던 스트롱맨으로서 이미지를 다시 보여주고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펜실베니아가 어떤 그 앞으로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주고 나를 위한 지지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CEO까지 함께하면서 예. 어떤 그 차기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대통령과 싸우자고 외치는 강인한 대통령 누구를 원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지층 결집하고 펜실베니아 표심을 어떤 그 잡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전국 집계에서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한테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합적으로 좀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강인한 모습, 지도자상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피격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는 의도가 그 당시에 정말 지지층의 어떤 기세가 최고조에 달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좀 다시 좀 되살리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그때보다는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확실히 동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그 박빙으로 전개되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에서 해리스 후보로 바뀌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등락을 경험한 것이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는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씩 그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합주에서 선벨트라고 하는 남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이 지역에서의 지지는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는 지금 계속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본다면 해리스 후보가 신성처럼 등장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의 없이 꾸준히 지지를 유지해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초박빙 판세를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 특히 해서 선벨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유지하고 만약 펜실베니아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이렇다면 판세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전반적으로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소폭 우위를 보이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적극 투표 의향을 보인 무당파 응답자에게서는 또 트럼프 후보가 조금 앞서거든요. 이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프레임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고 경제가 미국이 어렵잖아요. 인플레이션 물가 때문에 실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유권자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심판하는 이러한 선거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무당파라, 즉 부동층이라 하는 분들은 정당 충성도는 약한 대신에 그 해당 선거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동층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층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물가, 남북 국경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실정을 공격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당파가 어떤 55대 45.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다릅니다. 이전의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좀 앞서는 부동층에서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만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부동층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는 정말로 초박빙 판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번 대선은 유권자의 성별과 인종에 따라서 지지 성향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두 후보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백인 남성이고 고령이고 어떤 주류, 미국 사회의 주류를 대변하는 그런 후보고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비백인, 여성의 거기에 아프리카계, 그 아시아계 이러한 혼혈이라는 인종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후보 간에 대비되는 그 특징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는 트럼프 후보에게, 여성인 후보는 해리스 후보에게, 그리고 백인인 경우는 그 트럼프 후보, 비백인인 경우는 해리스 후보에게 이제 많이 그 표가 갈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이 인구 통계학적인 후보의 특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규칙과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막판 변수는 없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허리케인 피해를 본 미 남동부의 경합주죠.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한 트럼프 후보가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해리스 후보가 맞받아쳤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긴급 재해복구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생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해리스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 수해 지역을 찾으니까 바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원 대책 그러니까 어떤 긴급 재원을 갖다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이것이 바로 현직 효과가 갖고 있는 강점이거든요. 여당 후보의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수해 지역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대응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미흡한 대응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그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서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